여러분 반갑습니다. JJ 리더입니다. 금일 2022년 2월 27일이고요. 자, 지난주 목요일에 이어서 금요일 날도 이 나스닥과 다우가 굉장히 강한 반등을 해주면서 아주 좋은 분위기를 좀 이어갔습니다. 자, 지난주 목요일에 나스닥이 저가 대비 고가 상승률이 무려 6.7% 정도의 강한 상승의 장대 양봉이 뽑아졌기 때문에 조금 더 반등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렸었죠. 자, 다우는 조금 아쉽긴 하지만 아래 꼬리를 길게 달아주면서 양봉을 뽑아줬기 때문에 뭐 다우도 이 정도면 아주 양호한 모습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금요일 날 또다시 2.5%짜리 양봉이 발생을 하면서 아주 강한 반등을 좀 성공을 해줬어요. 자, 최근 들어서 다우 같은 경우는 이렇게 2.5%짜리 장대 양봉이 뽑아졌던 적이 없습니다. 최근 들어서 보면은 거의 1%대 중후반 정도의 상승률을 보여줘도, 자, 이런 자리에서도 대략 1.6%의 반등을 보여주는 양봉이 발생하면서 이렇게 반전이 됐고요. 여기도 마찬가지죠. 자, 이때 이제 장대 양봉의 퍼센테이지를 보면 대부분 한 1점 중반대, 1% 중반대 상승률이 나오는 양봉이 발생을 해도 이렇게 강하게 반등을 해줬다라는 거죠. 자, 그 뒤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고, 또 여기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지난 금요일에 무려 2.5%짜리 장대 양봉이 발생을 했다라는 건 굉장히 강한 반전 신호가 발생을 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나스닥은 뭐 말할 것도 없죠. 이봉에서 6.7%짜리 장대 양봉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충분히 반등의 힘을 좀 이어갈 가능성이 높은 상승 반전 신호가 발생을 했다라고 좀 보는 게 맞고요. 자, 그렇다면 이번 반등 구간에서 뭐 다우와 나스닥 같은 경우 이런 전고점짜리 일단 도전을 해볼 수가 있겠죠. 뭐 좀 더 강하게 반등을 한다라면 15,000포인트 이런 자리까지도 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요. 자, 다우 같은 경우도 뭐 121선 정도인 뭐 35,200포인트라든가 조금 더 반등을 한다면 35,000 한 600포인트까지 뭐 이런 자리까지도 가능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이제 조금 한 가지 우려스러운 부분은 이 나스닥 같은 경우가 지금까지 굉장히 강한 상승 추세를 잘 이어오다가 이 121선을 이탈을 하면서 추세가 조금 하락 추세로 전환이 되는 모습이 만들어졌고, 지금까지는 단 한 번도 이 121선을 21선과 61선이 동시에 데드크로스가 나오지가 않았죠. 계속해서 우상향을 만들어주면서 상승 추세를 만들어줬기 때문에. 근데 지금의 모습은 이평선이 이제 역배열로 접어들게 됐습니다. 121선이 맨 위에, 61선이 그 아래, 21선이 그 안에 만들어진, 거기다가 또 61선이 처음으로 이제 121선을 데드크로스하는 모습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평선 역배열 구간으로 접어들었다는 게, 결국에는 이평선이 역배열이 됐다라는 거는 위에 매물대들이 쌓여 있다라는 겁니다. 매물대는 곧 물려 있는 물량들을 말하죠. 그렇다면은 반등을 할 때 주식과 마찬가지로 물려 있는 물량들이 많게 되면은 상승할 때 상승 탄력이 좀 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그런 부분은 좀 기술적인 부분으로 접근했을 때 이제 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죠. 자, 다우도 마찬가지로 조금이 지나게 되면 이제 61선이 곧 데드크로스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렇다면 뭐 다우도 역배열 구간으로 접어드는 그런 모습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번 반등 구간에서 만약에 121선을 강하게 돌파를 해내는 나스닥도 마찬가지고요. 121선을 강하게 돌파를 해내는 그런 모습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면 일단은 추세는 역배열 구간의 하락 추세로 들어갈 가능성이 이제 다우와 나스닥도 높아지는 겁니다. 이거는 일단은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되고, 대외적인 변수로는 일단은 러시아발 우크라이나 사태는 끝났다라고는 말할 수는 없죠. 아직도 이제 진행 중인 상황이지만 증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충격은 일단은 끝났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불확실성이 일단 전쟁이 일어났기 때문에 해소가 된 건 맞습니다. 그러면은 그 이슈로 인해서 이런 저점 자리를 이탈을 할 가능성은 이제 없다라고 봐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번 반등의 힘이 어느 정도 일어날지에 대한 부분은 3월 달에 열릴 FOMC 회의가 일단은 가장 큰 변수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3월 10일에 뭐 발표가 되는 또 물가지수, 소비자 물가지수가 이제 강력한 변수가 되겠죠.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참고하면서 미국 시장의 좀 흐름을 봐야 된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럼 우리 시장은 어떻게 될 것인가? 자, 우리 시장 같은 경우는 아직
반등다운 반등이 나오질 않았죠.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일단은 굉장히 강한 상승 반전 신호가 발생을 했다라는 건 확인이 됐고요. 자, 그러면 우리 시장도 월요일 날 제가 지난 금요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21선을 좀 회복을 하는 장대 양봉이 좀 발생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렸죠. 이렇게 이제 이런 양봉의 캔들이 만들어졌을 때 강한 매수세가 들어왔다라고 확인을 할 수 있는 이제 캔들이 만들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러면은 여기에 이제 동참을 해서 우리 시장의 반등 구간에 같이 이제 좀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으로 삼을 수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코스피 같은 경우는 이런 무너진 저점 라인 2840포인트 정도, 최소한 못해도 이런 정고점 도전은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2800포인트 정도까지 뭐 반등을 해준다면 그래도 뭐 충분히 또 반등을 이용을 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을 창출할 수 있겠죠.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 충분히 또 반등을 해줄 수 있는 일단 분위기는 만들어졌기 때문에 지수가 어떻게 만들어진지 확인한 이후에 제가 5일선과 21선을 좀 안착을 하는 그런 양봉 캔들이 만들어졌을 때 조금 분할 매수 관점에서 접근을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이유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시장도 이런 캔들이 만들어졌을 때 상승 전환형 신호가 발생을 할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이제 매수로 가담을 해서 좋은 종목들, 좋은 섹터의 종목들 뭐 편입을 해서 동참을 한다면 이번 반등 구간에서 좀 수익을 낼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자, 종목들을 좀 살펴봤을 때 제가 좀 강하게 움직이는 섹터의 종목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대표적으로 기판 관련주들의 움직임이 가장 좋았고요. 심택 같은 경우가 또 신고가를 내면서 상승을 해줬고, 자, 기판 관련주들이 이번 시장에서 좀 주도주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부분을 좀 확인을 할 수가 있는 시장이었어요. 자, 심택 같은 경우 신고가를 뚫고 가는 모습이었고, 인터플렉스도 마찬가지 종목이라고 계속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 종목이죠.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인터플렉스도 이제 기판주 대장주의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 뭐 코리아 서키트라든가 이수페타시스 같은 경우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자, 이수페타시스, 코리아 서키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코리아 서키트도 종가상으로는 신고가죠. 52주 신고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시장보다 월등히 강한 주도주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기판 관련주가 시장 주도 섹터로서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아주 관심 있게 봐야 될 섹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이제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이 한층 높아졌죠. 3월 중순 이후서부터 굉장히 완화된 방역 기준을 발표할 것으로 조금 정부가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이슈가 좀 있기 때문에 또 최근에 이 시장은 아직 반등을 하질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반등을 세게 준 섹터가 있어요. 그게 엔터테인먼트 관련한 종목들입니다. 그중에 이제 하이브가 아주 좋은 모습을 보여줬죠. 자, 하이브 같은 경우는 이렇게 쌍바닥을 만들고 굉장히 강한 반등을 어느 정도 좀 시켜줬어요. 이 저점 대비 이게 벌써 상승률이 한 20%가 나옵니다. 그러면은 시장보다 월등히 강한 게 맞죠. 그리고 YG 엔터테인먼트는 훨씬 더 강한 모습으로 반등을 좀 해주는 모습을 보일 수가 있고요. 자, YG 엔터는 뭐 어마어마한 반등을 했어요. 저점 대비 이 상승률 좀 보면 자, YG엔터는 무려 40%가 반등이 나왔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번 반등 구간에 아직 시작도 안 한 시장 대비 이런 강한 반등의 모습을 보여준 이런 엔터 섹터의 종목들이 어쩌면 이번 위드 코로나로의 전환이 만약에 시행이 됐을 때 가장 강하게 수급이 들어오면서 또 상승을 해줄 수 있는 섹터의 종목들이 될 수 있을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JYP도 굉장히 강했거든요. 자, JRP도 굉장히 강하죠. JRP도 저점 대비 반등률을 보면 대략 한 30% 정도가 반등을 했습니다. 자, 이렇듯 먼저 수급이 들어오면서 시장보다 월등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럼 당연히 눈여겨봐야 될 섹터의 종목들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섹터들도 관심 있게 봐야 된다라는 부분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한 2, 3주 전쯤에 원자력 발전 테마 관련해서 영상을 또 여러분들과 공유를 했었죠. 그래서 한전 기술 같은 경우 굉장히 또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한전 기술이 또 이렇게 양봉을 뽑아주면서 또 한 차례 슈팅이 나왔었죠. 자, 원자력 테마는 대선과도 맞물려서 충분히 이슈가 될 만한
소지가 있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관심 있게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었고, 에너토크 같은 경우도 좋은 모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에너토크는 여기서 또 상한가가 한번 발생을 했어요. 제가 말씀을 드렸을 때가 아마 한 요 정도 구간 됐었을 거예요. 요 정도 구간인가? 그때 이제 시장과 함께 좀 살짝 조정을 받았지만 이내 다 회복을 하고 어느새 이 고점 자리까지 또 터치를 하고 뭐 음봉을 달고 윗꼬리를 달긴 했습니다만 굉장히 강한 면모를 보여주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원자력 테마도 굉장히 눈여겨봐야 된다.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도 좀 보면 아래쪽으로 좀 살짝 이탈을 했었지만 이내 빠르게 또 회복을 해주는 모습이죠. 그래서 원자력 발전 테마도 계속해서 이슈가 될 수 있는 섹터이기 때문에 관심 있게 봐야 된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유럽 증시 같은 경우도 지난주 금요일에 어마어마한 반등을 해줬습니다. 대부분 다 이렇게 3%대 반등을 해주면서 그 전에 하락을 했던 하락분을 다 회복을 해주는 모습이었거든요. 자, 영국 지수 같은 경우를 일봉상으로 보면 이렇게 하락을 했던 부분을 다 회복을 해주는 또 양봉 캔들로 전환형 시도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유럽 증시 같은 경우도 굉장히 안정적이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시장은 우리 시장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약한 모습이기 때문에 충분히 반등을 할 수 있는 기술적인 캔들의 모습만 확인이 된다면 어느 정도 상승 반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이미 종목들의 움직임에서는 일부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부분. 그래서 조금은 시장과 같이 편승을 해서 이번 반등이 일어날 수 있는 구간에 대해서 수익을 좀 창출할 수 있는 기회로 삼는 것도 좋은 전략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 또 잘 활용하셔서 여러분들 매매에 도움 되셨으면 좋겠고요. 자, 오늘 내용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마무리 잘 하시고요. 늘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JJ 리더였습니다.